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수요일 여러분들과 시장의 추문 진주 같은 종목들 찾아서 여러분들께 반짝 빛나는 수익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50분간 여러분들과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고요. 저는 여러분들과 50분 동안 함께할 진행의 아나운서 임채원입니다. 저희 진주 먹거리 여러분들과 생방송으로 다양한 종목들 가운데 공략주 2가지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방송 중에 여러분들께 종목명을 오픈을 해드리고 더욱더 진실되고 안전하게 투자하실 수 있도록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이 시장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방송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우측 하단 QR코드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밑에 보이시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실행하시고 화면에 가깝게 비추기만 하시면 영어 링크 클릭하시고 저희 대화하는 노란톡방 안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시장 우리가 앞으로 바라봐야 될 섹터들 그리고 종목들 여러분들께 공략 도와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오늘도 2가지의 공략주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나도 이 공략주 궁금해요, 함께 해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QR코드 타고 노란톡방 안으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간밤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의 급등을 여러분들이 체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엔비디아가 7% 급등이 나와주면서 다시금 하락세를 다시 추세로 변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기술주 중심으로 상승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현재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치보다 상회하면서 현재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다시금 돋보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앞으로의 남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조금 더 옅어지고 있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남은 시장 또 국내 시장엔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노란톡방 안으로 들어오시면 이 시장 각각 분석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략을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시장 분석도 알아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저희 방송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여러분들과 매주 화요일, 수요일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 12시에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점심 드시면서 저희와 공략주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여러분들께 생방송 공략주 직접 오픈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노란톡방 안에서는 이 종목에 대한 매수가, 매도가, 비중까지 투자 타이밍 함께 도움드리고 있고요. 종목에 대한 자세한 분석 영상까지 여러분들과 체크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종목명뿐만 아니라 투자 타이밍, 분석 영상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의 혜택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 QR코드 타고 입장하셔서 오늘의 공략주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렇게 노란톡방에서 다양한 혜택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장에 대한 분석도 자세히 해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이 현재 시장은 좀 혼란스러운 모습입니다. 어떠한 테마랄 것이 없이 좀 주도주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시장을 실시간으로 분석하면서 여러분들께 더욱더 꽉 찬 시장을 보실 수 있도록 도움드리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공략주에 대한 자세한 분석 영상, 이 기업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호재성이 있는지 자세한 분석 영상까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략 타점까지 제시를 해주시면서 저희가 여러분들께 종목명뿐만 오픈하는 게 아니라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비중까지 투자 타이밍 함께 공략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종목에 대한 자세한 분석 영상과 투자 타이밍 받아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타고 입장하셔서 50분 전까지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시장을 좀 자세하게 분석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장중에 단타 종목을 계속해서 공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노란톡방 안에서 단타 종목 공개한 수익률이 좀 꽤나 짭짤하게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 보시는 것처럼 2월 달에만 여러분들께 다양한 단타 종목을 공개해드렸고 이 종목도 뭐 7%, 10%, 5% 뭐 다양한 수익률을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타 종목 이렇게 실시간으로 우리가 하루 만에 수익 볼 수 있는 종목도 여러분들과 꾸준히 공략해드리고 있고요. 우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시장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실시간으로 시장 대응해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실시간으로 시장을 분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단타 종목까지 누려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타고 입장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께 2월달, 3월달 저희가 여러분들과 함께한 지 한 달째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정말 다양한 종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것처럼 다양한 테마로 로봇 관련주, 저출산 관련주, 바이오 관련주, 뭐 다양한 종목들, 초전도체 관련주, 뭐 다양한 테마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공략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테마가 또 빠르게 변하기도 하고 이러한 테마를 반영해서 종목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공략한 이렌시스라는 종목은 9.15% 우리가 수익률을 봤지만 오늘 장에서도 7% 정도 올라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유프렉스 같은 경우에도 13% 넘는 수익률을 가져갔지만 로봇 관련주로 오늘 장에서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다양한 종목들, 다양한 테마 찾아서 종목까지 연결해드리고 있으니까 오늘은 또 우리가 어떤 테마 바라봐서 종목 연결할 수 있는지 오늘의 공략주 두 가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두 가지 함께 해보고 싶어요, 나도 궁금해요 하시는 분들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타고 입장을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밑에 보이시는 QR코드에 핸드폰, 기본 카메라 가까이 가져다 대주시기만 하시면 영어 링크 클릭하시고 저희 대화하는 노란톡방 안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는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두 가지 공략주로 바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과 시장에 숨은 진주 같은 종목들 찾아드리는 진주 먹거리 오늘도 여러분들과 50분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생방송 공략주 두 가지 소개해드릴 예정이고요. 자세한 종목명 그리고 투자 타이밍, 분석 영상까지 저희 QR코드 타고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종목에 대한 자세한 분석 영상과 투자 타이밍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 전영호 전문가님 모셔봤는데요. 전문가님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진주 먹거리의 전용호입니다. 벌써 시간이 12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들 식사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 뭐 벌써 12시가 지났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이제 12시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죠. 그리고 최근에 우리 시장이 테마주 열풍이 조금 불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테마 종목들은 정강후약의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고 장 초반에 반짝 상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공략주들도 오늘 종가에 우리가 조금 공략을 해본다면 내일 아침에 바로 수익을 또 볼 수 있는 그러한 종목들도 나올 수 있다라고 체크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프닝에서 앵커님께서 이미 장을 조금 정리를 해주셨는데 전일 미국 시장이 좀 롤러코스터장을 보이다가 결국에는 상승세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일단 소비자 물가 지수를 조금 반영을 하면서 하락 출발을 했다가 상승으로 전환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엔비디아가 아무래도 끌어올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에서는 현재 반도체와 제약이 싸우고 있다라면은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엔비디아가 올라가면은 애플이 떨어지고 테슬라가 떨어지고 네. 그리고 애플과 테슬라가 올라갈 때는 엔비디아가 떨어지는 그런 시속 게임을 조금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지난주에 한번 급락이 있었는데 제가 말씀드렸었죠. 3월 8일 예산안 합의를 앞두고 한번 조정을 겪을 것이다. 하지만 그 진통을 우리가 매수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도 어제 선물 시장에서 매수로 네. 조금 재미를 보고 왔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황 브리핑도 여러분들이 함께 하신다면은 충분히 꼭 해외 시장이 아니더라도 국내 시장 섹터에서도 힌트를 찾아가실 수 있다. 2부에서도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릴 건데 이렇게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시장 사실 테마가 굉장히 좀 어지럽습니다. 요즘 네. 시장이 계속 그런 것 같습니다. 시장의 난이도가 높다고 느끼는 것은 일단 바이오 섹터가 올라간다는 것 자체만 보더라도 시장이 조금 무섭다. 어떤 분들에게는
지금 시장 괜찮은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어떤 분들에게는 너무 힘들어요 라고 이렇게 좀 희비가 엇갈릴 수 있는 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상승 종목들만 보더라도 뭐 레몬그레인 관련주들이 이렇게 그쵸? 올라가고 있고요. 뭐 신규 상장주들, 합병 관련주들 그리고 조금 이렇게 단일성 테마가 아닌 연속되는 테마로 보더라도 반도체와 바이오가 지금 자리 잡고 있는데 바이오는 이제 아마케 일정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차익 실현이 조금 무섭고요. 우리 공약주 있었죠. 레고캠 바이오로 이미 큰 수익을 가져왔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이렇게 조금 대형주들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네. 미래 가치를 조금 아직까지 평가받지 못했던 이 중소형주들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CXL이라든지 HBM 이렇게 미래 기술에 대한 투자를 우리가 좀 선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난이도가 조금 높지 않나. 그리고 급등락을 동반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에서 아무래도 지수가 박스권에는 여전히 멈춰 있기 때문에 조금 종목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수익률이 차이가 많이 날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선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네.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리면서 우리 진주 목걸이와 1시간 동안 알찬 시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전영우 전문가님 모셔봤습니다.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현재 테마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까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오늘장 한번 살펴보면 오늘장 코스피 0.30% 상승하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07%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개인만이 담아들이고 있는 시장이고 외국인과 기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만 담아 나가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앞으로의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도 정말 궁금하실 것 같고 현재 시장 혼란스럽다라고 체크를 해주신 만큼 어떤 테마를 또 바라봐야 되는지도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또 HLB 그룹주들이 정말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도 현재 바이오 섹터 관련해서 또 이렇게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전문가님께서는 바이오 섹터 나와주면 좀 혼란스러운 시장이 지속된다. 우리가 어떤 테마를 주도적으로 잡아야 나갈지가 이 시장을 어떻게 주도하는지 결정이 된다라고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만큼 좀 이러한 다양한 집중적인 면모도 여러분들과 함께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궁금해요 하시는 분들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타고 입장하셔서 이러한 혼란한 시장에 함께 이겨나갈 수 있는 종목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그러면 저희가 오늘 시장을 좀 체크해 봤는데 어제장에 우리가 글로벌 증시주 이슈도 한번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글로벌 이슈도 한번 체크해 일단 볼게요. 이번 주에 우리가 체크해야 될 글로벌 이슈를 좀 살펴보면은 일단은 지금 물가 지수를 이제 다 소화를 하고 있고 이제 바이든 국무연설도 지난주에 끝났고 네. 우리가 이번 주에 좀 봐야 되는 건 러시아의 대선을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15일부터 3월 15일부터 러시아 대선이 시작이 되는데요. 사실상 뭐 누가 당선될 것인가가 궁금한 건 아닙니다. 네. 푸틴이 다시 한번 연임을 할 것이다라는 게 거의 확실시되고 있고 지난 대선에서 제가 알아보니까 지지율이 78% 정도로 당선이 됐다고 해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최고 경신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고 있다 보니까 네. 거의 한 80% 정도 이렇게 그러네요. 투표율을 받으면서 당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30년 정도 이렇게 임기를 와. 가져가게 되는데 거의 네. 최장 기간 이렇게 임기를 하는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요. 일단 러시아 대선을 저희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제가 이 공약들, 이슈들을 살펴보면은 우리가 어떤 섹터를 잡아야 되는지 힌트가 보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힌트를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지금 러시아가 아무래도 전쟁 중이고 네. 러시아가 대선을 앞두고 있고 우크라이나도 지금 3월 31일이 원래 대선이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전쟁 때문에 계엄령이 선포되어 있어서 대선을 하느냐 마느냐는 조금 일정이 아직까지는 조율 중인 것 같지만 어쨌든 3월 구간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대선을 앞두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정학적 리스크, 도발 이런 것들이 지속이 될 수 있다라는 네. 것들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전쟁 관련해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 떨어질 수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나열해 보자면은 결국에 전쟁이 좀 심화되었을 때 곡물주라든지 네. 사료주, 에너지주들 이런 것들이 올랐죠. 그리고 전쟁이 좀 끝나갈 것 같다. 뭐 종전이라든지 휴전 네. 협상 이런 얘기가 나오면 재건주가 올라갔습니다. 네네네. 하지만 두 가지 섹터 지금 모두 상승했다가 반납하고 바닥권에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둘 중 하나는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우리가 힌트를 잡아야 될 것 같은데 네. 사실 뭐 둘 중 하나 갑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뭐 어떤 게 가도 제 말이 그쵸. 맞죠? 이렇게 네네네. 말씀드리면은 좀
느낄 수 있는 얘기잖아요. 네. 하지만은 제가 이렇게 좀 말씀드리는 이유가 둘 다 어느 정도 하반 경직성을 가질 수 있는 바닥자리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뭐 전쟁 관련주가 아니라 뭐 휴전 협상 관련주, 재건 관련주를 잡더라도 지금 바닥 구간에서 어떻게 보면은 다시 한번 좀 슈팅을 기대해 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또 장기적인 그러한 관점으로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전쟁 관련주들이 워낙 테마가 무서워서 올라갔을 때는 야 이거 안 사기도 뭐하고 사기도 뭐하고 그런 네. 자리가 마련되기 마련이죠. 네.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공략을 시작을 해보셔야지 작은 수익금이라도 큰 수익률을 조금 보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글로벌 이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글로벌 이슈는 현재 전쟁 관련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리고 러시아의 대선에 관련한 이슈를 주목해 주셨는데 곡물주, 에너지 그리고 사료 관련주들 다시금 바닥권에서 우리가 반등할 수 있는 기회를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고요. 또 재건 관련해서도 아직은 지금 현재까지는 주도가 되지 않은 섹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의 시장에 또 반영되지 않을까 또 이렇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글로벌 증시 이슈 그래도 현재 러시아가 이 푸틴 대통령의 83%의 지지율을 앞두고 거의 30년 동안에 지금 독재 정치를 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또 이러한 소식에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빼놓을 수 없겠죠. 이러한 이슈까지도 여러분들과 체크 도와드리고 있고요. 저희 노란톡방 안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시간으로 장을 대응해드리고 있고 이 시장에 어떤 이슈가 있는지 어떤 뉴스가 반응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까지도 여러분들과 체크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장 좀 힘들게 보시고 있으신 분들 그리고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이 시장 조금 더 안전하고 빠르게 한번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그러면 저희가 이슈도 한번 봤는데요. 첫 번째 종목 바로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할까요? 네, 오늘 첫 번째 종목 제가 방산주로 가져왔습니다. 네. 사실 아까 제가 글로벌 이슈로 설명드렸던 현재 우크라이나 대선, 러시아 대선을 앞두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뭐 재건주와 이렇게 전쟁 관련주들이 올라가지 않은 통에 방산 관련주들은 최근에 조금 주도 테마로 사실 지난주부터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이렇게 주도했던 섹터 테마들은 조금 반짝 하락세 그러니까 차익 실현이 일어나는 모습이지만 제가 오늘 가져온 공략주는 사실 좀 늦차를 타게 되면서 다시 한번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저희가 항상 종목들이 숨은 진주 같은 종목들을 뽑아오는 만큼 후발주로 가는 종목들을 뽑아내는데 조금 우리가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네. 다시 한번 이 종목이 그런 포인트를 잡아내지 않을까, 타이밍을 잡아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투자 포인트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방산 IT가 고도화되고 있다.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방산도 막 추후에는 AI화 그리고 현재 뭐 드론이라든지 워낙 기술이 발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고도화 무기에 들어가는 그러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이다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고마진 제품이 국산화되고 있다. 현재 뭐 방산 제품 관련해서 워낙 마진이 남지 않는 영업이익률이 다들 적은 회사들이 많다 보니까 여기에서도 조금 옥석가리가 되어서 이 고마진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기업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제정세가 구조적인 산업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까지 우리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러시아 전쟁 통해 워낙 글로벌적으로 방위비를 늘리는 그러한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 성장이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고 뭐 나토 국가에서는 현재 GDP 대비해서 뭐 3%를 잡니 4%를 잡니 계속 왈가왈부를 그렇게 이어나가고 있는데 현재 폴란드에서도 거의 4%가 넘는 그러한 방위비를 투자를 하고 있고 현재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내가 당선되면은 이제 군사 경찰을 직위를 멈추겠다. 그러니까 방위비를 축소하겠다. 너희들도 방위 제대로 해라. 이러한 것들에 압박을 넣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군비를 계속해서 늘려나가는 입장이다. 유럽 국가 지금 현재 나토 국가 같은 경우에는 10년 내에 거의 50%가 증액이 되었다고 하고요. 뭐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8.6%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50%, 영국 2.5% 정도 이렇게 방위비를 늘리고 있다고 하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좀 특수한 경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렇게 방위비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원래는 러시아와 미국의 무기가 글로벌에 이렇게 시장을 주도했다면 이제 신흥국의 무기 시장이 이렇게 풀리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우리 한국 방산이 계속해서 좀 주도를 해 나가고 있다는 것은 시청자 여러분들도 워낙 뉴스로 많이 들어서 아실 거예요. 네네. 그렇다면 이 종목들 이미 많이 올라가서 떨어지고 있던데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이 사실 어제 이렇게 골라놨는데 오늘 네. 시장에서 10% 넘게 상승을 하다가 오. 현재 지금 한 3%, 4% 정도 상승 중입니다. 네, 또 저번에 근데 네. 종목명이 뭘까요? 종목명이 네. 코츠 테크놀로지거든요. 코츠 테크놀로지. 예, 코츠 테크놀로지 네. 사실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네. 이게 작년에 상장을 했어요. 오.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생소할 수 있는 기업이고 지금 시가총액이 한 1,0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고마진 제품을 국산화하고 있다라고 네. 말씀드렸는데 이 회사가 뭐 투자 포인트를 한꺼번에 좀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설명하게 되는 것 같지만은 네네. 인베디드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무기에 들어가는 내장형 컴퓨터. 그러니까 내장형 컴퓨터 네.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다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는 무기 안에도 워낙 컴퓨터 시스템이 많이 들어가요. 오, 그러니까 무기형 그러니까 방산형 IT 기업이다라고 조금 약간 살펴보셔도 좋을 것 반도체를 같습니다. 영위하는 건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뭐 그러면은 삼성전자나 뭐 이렇게 반도체 잘하는 기업들이 하면 되지 않냐라고 네. 말씀을 해주실 수도 있는데 워낙 이거는 특수 제품이기 때문에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라인 공정이 또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무게에 들어가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 뭐 고온이나 저온이나 이러한 것들도 버텨야 될 거고요. 그리고 워낙 조금 거기에 날아가고 있을 때 네네. 조금 세밀화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기술력이 조금 해자가 높다. 이렇게 살펴보신 해자를 갖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방산 IT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현재 조금 방산주들이 섹터가 좋은 흐름을 보였던 게 글로벌의 방위비 증가뿐만 아니라 현재 금융당국에서도 뭐 수은법을 이제 개정안을 통과를 뭐 시키니 많이 하면서 현재 뭐 수출을 더 할 수 있다. 네. 그리고 수출 지원을 더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소식으로 지금 방산주가 올라갈 때 우리가 대장주로 올라갔던 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쵸. 뭐 현대 로템 그리고 뭐 LG 아까 LNG 말씀드렸던 넥스원, 네. 넥스원 같은 경우가 있었는데 이 종목들이 지금 영업이익이 살펴보시면은 10%가 나오지 않아요. 오. 네, 이런 무기 완성 업체들이 10%가 나오지 않는데 지금 이 회사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회사들의 이제 부품들을 이렇게 수출을 하고 있거든요. 네. 수출을 그럼 하고 세계적으로 수출을 하고 있나요? 네, 이 회사는 일단 내수로만 수출을 합니다. 네. 근데 이 수출을 했던 기업들이 이제 해외로 수출을 하게 되죠. 네. 만약에 국내에 수출을 하게 되고 국내에서 생산을 하게 된다면은 사실 마진을 많이 남길 수가 없습니다. 그게 그쵸?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해외로 수출될 때는 마진을 조금 더 받고 수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조금 마진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들어가는 AI 기술, 네. AI 기술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아직까지는 네. IT 기술 같은 경우, 인베디드 시스템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거의 높게는 20%까지 나옵니다. 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조금 주도를 했던 섹터들이 영업이익률이 조금 낮았던 그러한 네. 기업들이 많았다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시총도 조금 가볍고 영업이익률도 거의 15% 정도 이렇게 20%까지 나오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그리고 후속주로 지금 올라가고 있고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기관의 러블콜까지 꾸준히 받고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사실 오늘 10% 이상 올라가고 있을 때 제가 더 올라가지 마라, 더 올라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속으로 계속해서 네네. 다짐을 하면서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왔었는데 네. 지금 현재 다시 한번 조금 눌림을 주고 있어서 우리가 충분히 공략을 오늘 종가라든지 아니면은 장 후반에 공략을 할 수 있는 타이밍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종목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이 종목 현재 기관이 10거래일째 대량 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 저희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현재 다양한 호재성이 돋보여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선이라든지 현재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현재 이러한 다양한 호재로 가지고 현재 기관의 10거래일째 매수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종목명은 여러분들께 오픈을 해드렸죠. 코츠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인데 자세한 종목 투자 타이밍이 너무나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전문가님이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또 이 종목을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될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 그러한 투자 타이밍 여러분들과 함께 공략
드릴 예정이고요. 공약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 우측 하단 QR코드 통해서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50분 동안 오픈해 놓고 있고요. 밑에 보이시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화면에 가깝게 가져다 대주시기만 하면 영어 링크 클릭하시고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방산 관련주로 하나 로스페이스라든지 현대, 로템 다양한 대장주들이 가지고 있는 가운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대장주 대비 영업이익이 20% 넘게 고마진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돈도 잘 벌고 있는 종목이라고 하고요. 내수시장을 빠르게 선점했는데 이러한 내수시장의 다양한 기업들이 해외로 수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가능성까지도 시사하고 있다라고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돈 잘 벌고 있는 방산 기업이다라고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호재성이 돋보이는 가운데 이 종목 어떻게 투자 타이밍 잡아 나가야 될지 여러분들과 체크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QR코드 타고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오늘의 종목 타이밍 그리고 자세한 분석 영상까지 여러분들과 체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첫 번째 종목 현재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0거래일째 매수를 하고 네. 있더라고요. 현재 고마진 제품이고 또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네, 일단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이 코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인베디드 시스템, 그러니까 무기에 들어가는 컴퓨터를 만들고 있다. 네. 무기에 컴퓨터를 장착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 글로벌적으로 방위비를 늘리니 그 무기를 늘리니라고 하고 있지만은 결국 5년 정도 성장률을 보면은 한 10%에서 15% 정도 잡히거든요. 네. 하지만 인베디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2030년까지 지금 시장 대비 2배를 성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20조 달러에서 40조 달러까지 성장할 것이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 종목의 회사가 매출이 2배가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글로벌 시장의 매출 규모가 인베디드 시스템에서 지금 성장을 막 하고 있는 그런 네. 계약이 단계이다. 거기에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 방산이라고 하면은 사실 저보다 많이 알고 계신 시청자분들이 많을 거예요. 네. 이 회사가 만들고 있는 인베디드 시스템 지금 청궁, K2 네. 최근에 굉장히 좀 수출을 많이 하고 있죠. 각광을 받고 있고요. 여기에 모두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장보고에도 국내 최초로 이제 네. 국산화 제품을 넣게 되는 사실 무기에 이 인베디드 시스템을 국산화하기 위해서 만든 회사다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 회사가 좀 특수 이력이 있는 게 2010년대에 철도 제어 시스템을 만든 적이 있거든요. 이 철도 네, 제어 철도 시스템을 관련해서. 12년에 민수 네. 사업을 처음으로 개시를 했었는데 최근에 이 정책 관련해서 가장 좀 뜨겁게 올라오는 게 철도 지화화예요. 네. 이 철도 지화를 하려면은 결국 철도 제어 시스템이 다시 한번 좀 올라올 수밖에 없을 텐데 여기에도 테마성을 하나 지금 곁다리로 두고 있다. 사실 이 시장에서 이 철도 제어 시스템으로 올라왔다라는 뉴스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은 이것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기대해 볼 수 있다. 시가총액이 워낙 조금 아직까지는 1,000억밖에 되지 않은 네. 아직 시장의 주목을 받지 못했고 현재 방산주들이 워낙 높게 올랐다가 차익 실현이 일어나오는 그런 가운데서도 방산 네. 시장이 지금 한물 꺾이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종목은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네. 이러한 종목들이 앞으로는 더 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그래도 아까까지는 거의 10% 올랐었나요, 전문가님? 네, 거의 지금- 한 고점 대비해서는 오. 지금 한 4%니까 한 7% 정도는 반납을 한 것 같아요. 네. 지금 현재 10%에서 현재 4% 가까운 상승을 하고 있는 와중 저희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 방송에서는 여러분들께 지금 올라가는 종목이 아니라 저평가되어 있을 때 우리가 잡아 나갈 수 있는 종목들 계속해서 공략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다양한 호재성이 존재하는 가운데 지금 철도 관련해서도 철도 지하와 이 정부의 정책으로도 우리가 제어 시스템을 영위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기대감이 도울 것이다 라고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다양한 종목들 가운데 우리가 저평가되어 있을 때 잡아나갈 수 있는 타이밍 여러분들과 함께 공략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우측 하단 QR코드 통해서 입장 도와드리고 있고요. 밑에 보이시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화면에 가깝게 비추기만 하시면 영어 링크 클릭하시고 노란톡방 안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방산 관련해서 반도체 IT를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고 현재 24년 동안 지속적인 투자
투자를 하면서 연구도 하고 개발도 하고 제조도 하고 내수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된다. 우리가 저평가되어 있을 때 한번 잡아보자라고 해서 오늘의 공략주 코츠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이었고요. 저희가 노란톡방 안으로 들어오시면 자세한 투자 타이밍 그리고 종목에 대한 분석 영상까지 여러분들과 직접 언급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그러면 첫 번째 종목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간단하게 좀 정리 부탁드릴까요? 네, 첫 번째 종목 제가 오늘 방산 무기 관련주로 가져왔는데 사실 방산 섹터 지금 최근에 어떤 섹터라도 사실 올랐다 내려왔다 올렸다 내려왔다 변동성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방산 섹터 또한 현재 고점에서 다시 한번 좀 차익 실현이 일어나는 모습 가운데 우리는 좀 옥석을 가릴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종목 아직까지 상승이 지금 꾸준히 나오고는 있지만은 네. 시가총액 대비해서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재료들을 대비해서는 아직까지 올라가지 않은 자리이다라고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가 첫 번째 종목을 최대한 좀 안정적인 종목을 가져오거든요. 네. 좀 성격 급하신 분들이 첫 번째 종목을 받고 노란톡방에 들어오시고 그리고 제가 브리핑을 하기도 전에 이미 매집을 시작하신단 말이에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종목은 조금 안전한 종목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좀 변동성이 큰 종목을 가져오고 있어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좀 공략을 천천히 시작을 해보셔도 나쁘지 않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종목 방산 관련주로 여러분들께 한 종목 소개해드렸습니다. 코츠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이었고요. 이 종목 저희 전문가님이 지금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담으면 안 된다. 우리 투자 타이밍 잡아서 이렇게 수익 한번 연결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확한 투자 타이밍 저희가 노란톡방 안에서 공개를 할 예정이니까요. 밑에 보이시는 QR코드 타고 입장하셔서 종목에 대한 공략 타이밍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잠시 후에 두 번째 종목으로 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께 시장의 숨은 진주 같은 종목들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과 진주 먹거리 오늘도 50분간 함께하고 있고요. 여러분들께 생방송으로 두 가지의 공략주 오픈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자세한 투자 타이밍 그리고 자세한 분석 영상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공략을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저희 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방법은 우측 하단 QR코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생방송 50분 동안 선착순으로 여러분들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밑에 보이시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화면에 가깝게 비추기만 하시면 영어 링크 클릭하시고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두 번째 종목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기 전에 저희가 최근에 여러분들께 정말 다양한 종목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의 테마가 빠르게 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테마를 직접 여러분들께 언급을 드리면서 종목까지 연결을 해드렸는데요. 전문가님 저희가 최근에 공략했던 종목들 수익률도 한번 봐보고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저희가 수익률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 많이 나왔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조금 빠르게 올라오는 종목들이 많았고 그만큼 재료가 있으면은 시장에서 지금 부각을 해주고 있다. 그리고 테마를 너무 높은 자리에서 잡을 필요도 없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조금 증명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네. 두산 같은 경우에 오늘 시장에서도 강한 흐름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고 아가만 컴퍼니, 뉴프렉스, 미래컴퍼니나 레고캠바이오도 최근에 아마케 대장주였죠. 그쵸.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이렌시스,
로봇주들도 제가 이 이렌시스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지난주에 바로 공략을 드렸던 종목인데 네. 오늘 제가 코스 테크놀로지를 가져왔듯이 이 로봇주 같은 경우에 이미 섹터에는 하락이 지속되고 있었어요. 네. 근데 섹터가 빠질 때 조금 옥석으로 이렇게 진주처럼 숨어 있는 종목으로 이렌시스가 현재 우상향을 하고 있다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러고 나서도 이미 15% 20%가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첫 번째 종목을 조금 연관 지어서 말씀드리자면은 현재 방산주가 떨어지고 있을 때 거기에서 왜 이 종목만 뜨겁지? 왜 올라가지라고 하면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 네. 이렇게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방송 종목이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 화요일, 수요일 딱 이틀만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 봤을 때는 사실 저희가 일주일에 네 종목 그리고 한 달이면은 거의 16종목을 가져오게 될 텐데 그 16종목 중에서 수익률이 10% 이상 되는 종목이 거의 12종목 이상이다. 그쵸. 그렇다면은 거의 한 70% 정도는 선방을 하고 10% 있다. 이상으로 이렇게 큰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어느 정도 기대 손절가를 한 10% 정도 잡는다면은 승률을 80% 내지 90% 정도는 우리가 잡아나갈 수 있다. 이렇게 살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최근에 여러분들께 정말 다양한 종목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저희가 12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점심시간에 어떤 종목을 담아나가면 좋을까 이러한 포지션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공략을 도와드리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최근에 여러분들과 함께한 지 얼마 채 되지도 않았는데 보시면 거의 10%가 넘는 수익률, 10% 넘게 또 50%, 뭐 20% 정말 다양한 수익률로 여러분들과 함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 가장 큰 이유는 저희가 이 시장에 아직 상승이 나와주지 않을 때 저평가되어 있을 때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수익으로 빠르게 연결할 수가 있었고요. 저희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아직 시장이 주도하지 않을 때 수급 들어와 줄 때 호재가 받쳐줄 때 여러분들께 함께 공략을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공략주도 여러분들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정말 다양한 종목들 소개해드렸고 이렌시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저번 주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종목은 저번 주에 소개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여러분들께 공략 직후에 9% 상승이 나왔고 오늘장에서도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장까지 더해진다면 거의 15% 가까운 수익률 여러분들과 함께할 수가 있었습니다. 7일 만에 15%라는 수익률 여러분들과 한 종목 한 종목씩 담아간다면 또 우리가 계좌를 또 빨간불로 만들 수 있는 종목들로 여러분들께 선별해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런 공략주 나도 받아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타고 입장하셔서 오늘의 공략주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공략주는 방산 관련해서 한 종목 담아주셨는데요. 두 번째 공략주 공략하기 전에 국내 이슈도 한번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네, 국내 이슈 제가 지금 홍콩 ELS 사태 분쟁 관련해서 조금 이슈를 챙겨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사실 ELS 얘기를 드리자면 좀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지금 은행에서 그 홍콩 항생지수를 추종하는 ELS를 이제 판매를 했다가 여기에서 손실이 많이 났죠. 지금 홍콩 시장이 거의 박살이 났습니다. 네. 미국과 거의 디커플링 되면서 지금 홍콩 달러가 페그제가 폐지된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좀 의구심을 살 만큼 지금 홍콩 지수가 많이 내려가다 보니까 ELS에서 손실이 좀 막대하게 나왔는데 여기에서 이제 금융당국이 투자자들에게 어느 정도 배상을 해줄 것인가 말 것인가 피해를 조금 보전을 해줄 것인가가 좀 왈가왈부하다가 지금 분쟁 조정안이 나왔습니다. 네. 이 분쟁 조정안이 나오면서 좀 올라간 종목들이 은행 관련주거든요. 네. 제가 오늘 HTS가 여기 이제 방송국에 없다 보니까 네이땡으로 지금 네. 보고 있는데 테마 상위 2 종목의 은행주들이 올라와 있어요. 네. 그러면서 제주은행에 오늘 17%, 뭐 KB금융이 6%, 신한지주가 4% 정도 이렇게 빨간불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저는 이 종목들을 좀 조심하자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네. 그 이슈를 좀 가져왔고요. 사실 금융주 같은 경우는 제가 2월 말부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PBR로 많이 올랐잖아요. 네, 저 PBR 관련주가 사실 차익이 나왔죠. 네. 이제 프로그램을 발표를 하면서 차익이 나왔고 은행주가 그때 소폭 떨어지고 있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2월 말에 이제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또 연말 배당이 벚꽃 배당으로 실시가 되고 분기 배당까지 겹치면서 뭐 더블 배당이다라는 얘기가 나올 때 제가 배당 라길로 차익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 그렇다면 그때 담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네. 아마 그렇다면 3월 초부터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셨을 거고 지금 한 10거래일 정도 동안 뭐 KB
소비금융만 쳤을 때는 거의 20%에서 30% 정도 이렇게 큰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좀 가져가셨을 수 있었을 겁니다. 네. 그렇다면은 그때 준비한 사람들은 지금부터 이제 차익 실현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네. 여러분들이 ELS가 뭐 분쟁 조정안이 나왔네. 야, 은행주들이 역시 고금리 시대에 잘 나간다더니 이렇게 주가가 좋네라고 지금 들어가시면은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물리는 겁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은행주들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이렇게 이슈들을 살펴드릴 때 힌트가 다 나간다. 네. 사야 되는 것들 아까 말씀드렸죠. 뭐 재건이라든지 전쟁 사료 관련주들은 지금 사면 된다. 지금 팔아야 되는 것들은 은행 관련주들이다. 이렇게 딱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국내 이슈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장 은행 관련주들의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말씀드린 것처럼 홍콩의 ELS 사태, 우리가 앞으로 바라봤을 때 저 PBR 관련주로도 은행주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 현재 구간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와졌고 이제는 차익을 실현할 단계다라고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앞으로 시장을 바라볼 때 상승이 나온다고 무턱대고 잡아 나갔다가는 우리가 손실을 볼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평가되어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상승이 나와주기 전에 잡을 수 있는 테마 여러분들과 함께 집중 공략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러한 공략주를 담을 수 있는 방법 저희 QR코드 타고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하셔서 전문가님의 시장 분석과 종목들 담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국내 이슈까지 살펴봤고요. 저희가 두 번째 종목도 바로 소개를 해보도록 할 텐데 현재 전문가님 시장에서 이 바이오가 진짜 핫한 것 같아요. 예, 바이오가 아무래도 일정을 많이 앞두고 있죠. 네. 사실 올 초에 JP모건 헬스케어가 끝나고 어느 정도 차익이 나온 이후에 지금 뭐 아마케를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또 그 다다음 달에도 또 하케를 또 대기를 중이기 때문에 그쵸. 좀 굵직한 일정이 두 개가 있어서 이번에 못 먹으면 다음에는 되겠지라는 심리도 조금 어느 정도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좀 매년 3월과 4월에는 좀 바이오 종목들이 많이 올라간다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 바이오가 올라가는 이유가 또 하나가 현재 수급을 조금 주도할 만한 그러한 주도 섹터가 조금 부재하다라는 것들이 수급 공백에 지금 시장에서 먹거리가 조금 많이 없다 보니까 연속성을 좀 가지고 갈 수 있는 지금 좀 뚜렷한데 그러니까 좀 매력적인데라고 하는 게 바이오의 수급이 좀 많이 쏠리고 그쵸. 있다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종목으로 뽑은 것 어느 정도 좀 변동성은 감안을 하더라도 우리가 네. 빠르게 수익을 좀 내볼 수 있는 종목도 바이오에서 제가 좀 뽑아봤는데요. 네. 사실 제가 좀 바이오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들은 네, 여러분들도 알고 말씀하셨죠. 노란톡방에 들어와 계신 분들도 시청자분들도 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바이오를 설명하다 보면은 워낙 회사가 좋아 보여요. 네. 이 회사가 내 병을 다 고쳐줄 것 같고 향후에 미래 기술로 전 세계의 병을 고쳐줄 것 같은 노벨상을 다 받을 것만 같은 회사들이 좀 즐비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암 치료도 하고 있고 치매도 뭐 고치고 고혈압도 네. 고치고 원하는 이런 기술들이 많아서 어떻게 보면 좀 맹신을 하게 된다라는 네. 것들이 조금 우려가 된다. 그래서 제가 바이오를 썩 좋아하지는 않는데 그리고 숫자로 좀 판단하기도 어렵죠. 정보들을 우리가 캐치를 해내기도 어렵고 하지만 이 재료가 좋고 테마가 움직인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어느 정도 빠르게 들어가서 빠르게 치고 나오는 전략으로 수익을 좀 챙길 필요는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두 번째 종목 바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 종목 이름부터 말씀드리면은 바이오니아 제가 가져왔고요. 투자 오, 포인트로 네. 살펴보시면은 사실 뭐 투자 포인트라기보다는 이 종목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세 가지 정도 이제 키 포인트를 가져왔는데 첫 번째는 국내 1호 바이오 벤처 상장 기업이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바르는 탈모약이 이제 중동 시장을 두드리고 있다. 그리고 오. 마지막으로는 다이어트 유산균 면세점 입점 뭐 이렇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렸던 세 번째 포인트 뭐 다이어트 유산균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에서 만들고 있고 한데 어쨌든 지금 자회사가 상장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 뭐 거의 대표이사의 부부 와이프가 갖고 있는 오, 그 네. 회사가 지금 자회사이기 때문에 네. 거의 같은 회사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회사가 현재 재료로 올라오는 건 사실 탈모약이거든요. 네. 네, 지금 바이오 지금 중동 시장에서 바르는 탈모약이 조금 나오고 있다, 준출을 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국내에서는 소송건에 휘말리면서 지금 출시를 못했습니다. 오. 출시가 계속해서 지연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 시장을 먼저 두드려서 지금 유럽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지금
시장의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네. 처음에는 300유로 정도, 그러니까 40만 원 정도의 판매를 시작을 해서 지금 리뉴얼 제품이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리뉴얼 제품이 최근에 나와서 조금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유럽에서는 어느 정도 좀 호재를 그러니까 호응을 많이 얻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최근에 일어났던 개최를 했던 네. 바이오 더마, 그러니까 두바이 더마라는 그 화장품 행사가 있어요. 네. 여기 중동에서 일어났었는데 여기 이제 행사에 이제 부스를 만들고 이 회사가 이제 바르는 탈모약을 전시를 했고요. 어느 정도 호재를 받으면서 지금 중동 시장에 진출을 할 것이다. 오. 지금 뉴스로 나온 거는 쿠웨이트에 단독 계약을 체결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쵸, 한 500만 유로를 네, 했다고 하는데요. 3월 5일에 계약 성사 오. 소식이 있었고 네. 지금 중동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탈모라는 게 사실 아시아 그리고 중동 같은 경우에는 탈모 인구가 사실 서양보다는 많지 않아요. 모든 고민 아니에요? 네, 서양보다는 많지 않은데 네. 서양은 워낙 탈모 인구가 많다 보니까 그쵸. 이게 머리가 좀 까지더라도 에이 괜찮아라고 넘어가는 분위기인데 네네. 이 중동과 아시아는 유독 탈모를 조금 기피하고 그리고 좀 부끄러워하고 아까 앵커님께서도 약간 웃음기를 참지 네. 못하셨는데 이 탈모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좀 개그 코드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탈모 치료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좀 돈을 많이 투자하는 게 이 아시아 시장이거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의 중동을 좀 두드린다는 게 이 회사에서는 큰 호재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투자 포인트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이어트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를 자회사가 이렇게 지금 만들고 있고 네. 그리고 이 회사가 이제 진단 키트도 만들고 있는데 사실 바이오 회사를 우리가 이렇게 투자 포인트를 잡을 때 이 회사가 뭘 하더라를 듣다 보면은 네.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은 음. 바이오, 제약, 신약 이런 회사들은 그동안 쌓아왔던 기술 파이프라인들이 많다 보니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생각을 하다 보면은 네. 이 회사를 거의 10년간 물려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아. 회사가 내가 샀는데 네. 그 주가가 내 생각과 다르게 너무 빠지더라. 무서운데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빠지더라 했는데 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아 보이다 보면은 언젠가 뭔가 하나는 터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계속해서 들고 가게 되기 마련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맞아요. 저는 이 바이오니아를 그래서 그 아까 제가 투자 포인트에는 뭐 유산균이 면세점을 입점을 해서 네. 최근에 뭐 면세점에 들르는 사람들도 유입량도 여행객들도 늘고 있는데 매출이 늘 것이다. 네. 이런 것들도 좋긴 좋아요. 오. 근데 좋은데 저는 탈모약에만 신경을 쓰자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은 이 회사가 지금 수급이 몰리고 있는 게 결국에는 탈모거든요. 네. 탈모 테마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탈모 테마가 꺼지면은 이 회사가 얼마나 좋든 뭐 유산균이 얼마나 많이 팔리든 우리는 네. 이거를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빠질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결단을 미리 세우고 마음의 다짐을 정말 굳게 다짐하고 나서야 공략할 수 있는 게 바이오다. 네.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좀 겁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겁을 드리고 이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에 최근에 탈모 테마에서는 좀 대장주로 올라오는 종목이고 우리가 바르는 탈모약이 어떻게 좋느냐 이거 설명할 필요도 사실 없거든요. 그쵸. 이게 수급이 탈모 테마의 지속성을 가지고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우리에게 돈을 벌어줄 것이냐 말 것이냐가 사실 더 중요한 건데 네네. 그래도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은 네. 이 바르는 탈모약이 우리가 기존의 경구용 탈모약 네. 그러니까 직접 먹는? 먹어서 네. 탈모를 치료하는 것보다는 부작용이 아무래도 적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바르는 탈모액을 아무래도 좀 시장에서는 앞으로 수요가 늘고 각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탈모 인구가 워낙 현재 뭐 환경 오염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미용에 대한 관심도 늘고 있고 네. 뭐 중동 시장도 이제 어느 정도 미용에 대한 관심도 계속해서 늘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 규모는 커질 것이다. 사실 탈모 시장이 커질 것이다. 그 시장 규모가 커질 것이라는 그거는 건 뭐 다 아는 알죠. 이야기인 네. 것 같습니다. 다 알지만은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주가가 결국에는 관심을 어느 정도 받느냐 마느냐가 우리는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사실 저희가 그 공략주들을 설명을 드리고 나면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제 노란톡방에서 아침 저녁마다 설명을 드려요. 네네. 이 종목은 이제 들어갈 타이밍입니다 또는 아닙니다. 이런 것들 설명해 드리기 때문에 사실 첫 번째 종목 코치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방산주 중에서 어느 정도 옥석 가리기도 끝났고 네. 그리고 현재 산업 성장과 기업의 성장이 좀 뚜렷해 보이고 그리고 우상향하는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모아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좀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는 워낙 극테마주다. 네.
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투자 타이밍을 가지고 그리고 이미 좀 공략 중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노란톡방에서 함께 좀 공략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저희가 진주 먹거리 숨은 종목들을 찾아드리는 시간이었는데 오늘도 여러분들께 생방송 공략주 2가지 오픈을 해드렸습니다. 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방산 관련해서 소개해드렸고 코츠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이었죠. IT 관련해서 수혜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 현재 호재성이 돋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이 종목 한번 체크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쿠웨이트와 500만 유로의 독점 공급을 체결하면서 현재 유럽 시장에 선점하고 있는 바이오 관련주다라고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2종목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고요. 자세한 종목명 그리고 투자 타이밍 그리고 그 종목에 대한 분석 영상도 밑에 보이시는 QR코드 타고 입장하셔서 오늘의 공략주 여러분들과 함께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수요일 여러분들과 진주 목거리 50분간 2가지 공략주 함께 했고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본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함께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